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또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조금씩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있지만 또 오늘 여러분들 뭐 의견을 많고 그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수용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PPT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저기 간단하게 풀시연구회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시연구회는 사실 소규모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예. 그동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습관 나눔이 장학생들을 벌써 이제 3회에 걸쳐서 벌써 한 140, 5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주제 연구자들도 수십 명이 계셨고 또 저희가 풀시 사업이라든지 풀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저희 습관 나눔 행사에 참여하신 젊은 대학원생들 또는 일반 사회인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하신 소감,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여쭤보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우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장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모임도 주선도 해드리고 또 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일부 뭐 경비도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1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학술 포럼이라는 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 특정 주제 연구자들 중에 일부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같은 생각을 가진 또는 그렇지만 분야는 좀 다른 분들끼리 모여서 심포지움, 워크숍 같은 것도 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목적은 저희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근데 연구 모임이라는 게 모여서 같이 뭐 실험하고 연구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 연구들을 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러면 훨씬 더 힘도 나고 또 성과도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자들의 학술 정보를 교류하고 또 연구 협동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이들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연구회 풀시연구회라는 걸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또는 그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학술재단이라든지 여러 데서 이런 소규모 연구 모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형식은 그거를 차용해 오되 우리 대학원생들이 그런 거를 지원해서 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대부분은 아주 오랜 경력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연구회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젊은 분들 또는 그런 대학원생들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 위주로 이런 연구회 형식을 빌려다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개 5명 이상의 연구자로 구성돼서 연 6회 이상의 모임을 하는 모임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저희 지원의 내용입니다. 그럼 5명 이하면 안 되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숫자 제한은 없어요. 많은 숫자를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은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적절한 규모는 자기 주제에 맞춰서들 또 팀별로 아마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 모임별로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6번 모임을 갖는다면 한 번에 약 50만 원 정도 지원비고 50만 원이면은 사실 교수님들 모임들도 그 정도 지원을 하는데 발제비, 토론비 또는 장소 대여비와 간단한 다가비 정도는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어서 아마 소규모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그 유수한
지원 액수하고 동일하거나 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 굉장히 좋은 모임이 될 것 같고, 돈은 어디에 쓰는 게 맞냐, 뭐 이게 위에 쓰면 되지 않냐, 뭐 구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저희 기본 취지는 모여서 어떤 발제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주소 없이 우선 전체적인 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답변들이 조금씩들 오나요? 질문들이.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워딩들을 좀 해보시고, 그럼 입력을 하시면 그거를 보고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예. 앞좀 놓고 보여줬던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심사 기준 PPT 다음 페이지. 예.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 심사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연구 모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모임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연구회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 주제가 어떤 큰 주제가 하나가 있겠죠. 그것이 물론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주제고,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고, 그 주제를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의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이제 정해서, 이 주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참신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선정될 가능성도 높겠죠. 기존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것, 또는 뭐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지원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면 뭐 지원될 수도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어려울 테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겠다라든가, 또 우리끼리 책을 같이 읽겠다든가, 이런 거는 지원자가 없으면 아마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쟁이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경우에 그런 사적인 목적에 그냥 머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선정의 그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갖고 토의하는 세부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이 그냥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연결성이 없거나 또는 관계가 없는 것들끼리 그냥 잡다하게 모인 것보다는 그 큰 주제를 잘 나눠서 세부 주제를 정하고, 그 세부 주제에 적합한 발표자들이 정해져 있으면 이 계획은 구체적이고 또 실행력이 있겠구나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은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좋지만 좀 다양한 그런 구성이 되고, 그 다양한 구성이 또 꼭 필요한 구성이면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작년에 태양광에 관련돼서 이런 연구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태양광에 관해서 그걸 제공하는 쪽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어떤 학자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이해관계나 또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글쎄요, 뭐 또 어떤 얘기가 들 수 있을까요? 뭐 동남아시아의 뭐 무슨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들을 하나씩 정해서 그거에 좀 전문적인 분들이
그건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대부분의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모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하거나 또 연구를 했거나 또 대학원생 아니더라도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 문제를 좀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전혀 안 해본 걸 우리가 새로 시작해 보겠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참신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근거나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임의 핵심은 그런 분들이 좀 구성이 되고 물론 추가적으로 또 그것을 이제 듣고 그냥 경청하고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모이는 것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면은 그 결과가 누구한테 또는 어떤 곳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는 그 모임을 또는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들을 잘 표현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산 구성의 합리성인데 이건 아까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의 적정성, 엉뚱한 거를 하겠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강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물은 어떤 기대 효과나 또는 본인들한테라도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들 나온 것들을 보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에 대학원생들만 가능한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대학원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또 바람직한 그런 모임을 하기가 쉽긴 하겠지만 꼭 대학원생들만 가능한 건 아니죠. 일반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기업이든지 뭐 이런 분들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만 가능한 건 아니고 소속이 없는데 괜찮을 건데 물론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속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서 직접 자문해 주시거나 외부 멘토를 연결해 줄 수 있나요? 혹은 약간의 이제 이런 그 오해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모여서 어떤 어려운 연구를 꼭 하고 그 연구에 자문을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분도 그 연구회의 구성원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연구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구성원들끼리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또는 발제를 하고 그걸 참여한 분들이 토론하면서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함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강의 듣고 이런 모임의 경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연구에 해당하나요? 그랬는데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토론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술 포럼에 제출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 재단의 계획이 있나요? 저희 재단은 다른 프로그램도 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을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연구를 하는 분들 또는 참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본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했다는 거는 본인들한테 이제 유익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단지 어떤 너무 아무런 그 제약이 없으면 또 사람이 책임의식이 없어서 흐지부지 될 수 있을까봐 그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낸다든지 또는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물이 꼭 책자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결과물은 이제 나중에 이미 나간 공고문 양식에도 있는데, 영준님 너무 빨라서 좀 다 지워져 갖고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결과물은 제일 중요한 결과물은 그 모임에서 누가 발표를 했고 그 발제문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발표 포함돼서 제출이 되면 되고, 또 여러 번 발표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5번을 했든 6번 이상이니까 6번을 했거나 10번을 했으면 각각을 그냥 그 발제문만 있는 것보다는 좀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거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어떤 결론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은 뭐다라고 좀 정리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보고서 양식은 저희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연구자도 참여할 경우에 영어로 보고서 작성도 되나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몽땅 다 외국인들이 아닌 다음에는 뭐 전체가 다 영어는 아니겠네요. 어떤 외국인 연구자가 영어로 주제 발표를 했으면 그거의 경우에는 뭐 영어로 그 발제문을 갖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또 양식에 보면 매번 한 번씩 하고 나면 그 발제문도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누가 뭘 했다라는 점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다른 거하고 맞춰서 국문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 모임들 팀들과 교류가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첫 걸음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의 풀시 연구의 일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모인 팀들이 유사한 또 팀들은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관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향점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풀시 연구에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저희와 관계를 맺었던 연구자들이 본인들끼리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모임들과 교류를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공익단체 활동가 5명이 모여도 괜찮을까요? 뭐 안 될 거는 없겠지만 아까 구성의 적정성에서 아마 공익단체 같은 단체에 5명이 모인 것보다는 5개 단체에 5명이 모인 게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드네요. 근데 이런 것들 모두가 정해져 있고 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벌써 이 열기가 상당히 높고 지원하려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다 선정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좀 더 효과를 높이고 또 어필하고 또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 고민들을 좀 더 하셔서 좀 더 유익한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선정의 기회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같은 단체 5명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비대면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줌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숫자가 많으면 다른 분들은 뭐 줌으로 그걸 같이 공유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분들은 아마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곧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해서 개인적 모임을 못하는 거지 꼭 필요한 모임까지, 이런 학술적 모임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하면 저희는 어떤 대면 모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토론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친목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비대면보다는 집합이 모임 대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먼 부분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그러니까 핵심 5명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마을의 안전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해도 가능하나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구가 아니라 연구 모임이다. 연구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고 그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일종의 큰 어떤 공유와 그것이 모인 의미에서의 연구지 이렇게 심층 연구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주제는 하여튼 마을의 안전은 상관없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안전보건 그 환경 부분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발제비나 회비 토론배 지급 금액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런 뭐 특별한 기준도 저희가 정한 거 없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액이 6번 이상은 해야 되니까 10번 하면 한 번에 3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되고 6번 하면 5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발제비, 회비, 토론비의 한계는 저절로 줄어지겠죠. 근데 전체 행사비가 50인데 발제비 50에다 몽땅 나는 투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의 적정성에서 별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5명이서 제가 농담처럼 이런 분이 있을 리라고 상상을 하지 않지만 야 우리 최대 300만 원 받아서 6명이서 50만 5명이서 60만씩 나눠 갖자 이런 식의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액수에 대개 학자들이라든지 뭐 교수들 경우에도 어디 가서 이제 발제하고 회비하면 대개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에서 쓰시고 또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좀 다과나 또 식사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실 생각하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도하게 아마 배치하면 그만큼 조금 자, 우선 급하게 막 치신 질문들에 대해서 저도 막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궁금증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다 또 이런 목적을 갖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시다 보면 좀 더 또 좋은 모임 그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을 수용해서 조금씩은 또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시 연구의 모임도 제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 단정적으로 얘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는 제안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뭐 충분히 그런 거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제안이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산 중 인터뷰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인터뷰가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 모임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한 명이나 2명 정도씩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의해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인터뷰인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저희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또는 큰 학술기관에서는 이런 연구회를 뭐 이제 학위가 이미 끝난 분들이나 교수분들끼리 굉장히 이제 어떤 상당히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한테 이 연구회를 이제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를 갖다 좀 젊은 우리 연구자들한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모이셔갖고 다른 또 어떤 사람을 불러서 강의 듣고 뭐 이런 식의 모임은 저희 머리 생각했던 그런 모임의 형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약간은 미숙할지는 몰라도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에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경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능력 또는 어떤 주제를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토의를 해나가면은
어떤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런 경험 이런 거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뭐 이렇게 특출나게 해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르치듯이 하는 그런 모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속 강좌 뭐 이런 거 별로 선정될 것 같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뭐 요구했던 것처럼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또는 유사한 생각 또는 같이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연구 모임 구성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팀 구성원 내 발제 토론이 기본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전문가를 모셔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요거는 지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팀 구성원 내에서 발제 토론이 기본입니다. 네. 물론 이 모임이 숫자가 많아서 미처 발제를 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이 한 20분 모이셨는데 이거 뭐 2명씩 발제를 해도 12명 때 발제되니까 나머지는 못하네.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신청하세요. 연속 신청. 그럼 또 기회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네, 대학생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는 없겠죠.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네요. 네. 좀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영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X 한번 하시고, 이거 뭐야?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 나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되시네요.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들 이게 얼굴을 가리셔서 그렇구나.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한 번에 끝난 일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할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해볼수록 또 그 다음에 또 혹시 한 때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경쟁이 아무리 심해도 보면 될 사람은 꼭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든지 누가 냈는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필요한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100% 됩니다. 아무리 경쟁이 10대 1이어도. 네, 또 추가 질문이 온 게 있나요? 예. 참여자와 구성원의 나이와 직업을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모여서 하기 조금 어려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는 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10대부터도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회는 그래도 약간은 좀 학술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그래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연구 모임에 참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발제자들은 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그런 분들이 듣기만 할 분들도 참여하는 건 그건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하나 요령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후정의와 연구원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비슷한 연구로 힘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저희 어떤 수가 나눔의 그런 SNS 이런 데다가 나하고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있냐 이렇게 좀 구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연구팀원을 구성하는 게 기본 요건이죠. 그것도 사실은 능력이고 또 경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갖춰가야 할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임을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 때 그 모임을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거 또 하나의 그 힘인데 그것도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해보고 해보다 보면 느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좀 시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다 구성을 못했더라도 다음에는 또 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풀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1기 한 게 몇 년 전인데 벌써 6기예요. 이게 순식간에 갑니다. 풀씨 연구에도 지금 첫 올해 1기지만 아마 금방 이게 이제 또 5기가 되고 10기가 되고 해서 많은 연구 모임이 만들어질 거고 그 연구 모임들끼리 또 모여서 또 포럼도 될 것이고 그런 겁니다. 연구 모임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후속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연구 모임이 아주 유익하고 또 좋다고 그러면 연속 지원도 아마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발표를 저희가 안 했지만 그렇게 글을 쓰고 발표를 하다 보면 혹시는 우리 같이 책을 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출판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연결해서 지원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저희 특정 주제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더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겠네요. 연구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대표 주민 설문을 실시하거나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연구 방향을 발전시킨 거나 하는 것도 실용적인 연구를 하려면 필수적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원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네,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특정 주제 연구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이런 거를 또 지원하는 연구는 따로 있어요. 저희 수가 나눔의 특정 주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연구 지원 액수도 훨씬 많고 여기보다 그런 쪽에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YK 킴님. 제가 이게 처음 해봐서 막 낯선데 그 방송에 나온 것 지금 어느 님은 이렇게 질문하셨군요. 이런 얘기 하셨어야 되는데. 네. YK 킴님께서는 사회복지 현장 기후위기 대응 실태 조사와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벌써 하셨나요, 신청은? 이 연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회보다는 저희 특정 주제 연구에 더 적합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조금씩 여러 각도에서 그런 걸 보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분야에 대한 토의와 또 공유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시간을 뭐 엄청나게 초과하면서 지금 장시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도희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과가 꼭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가요? 예를 들면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정책을 반영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닙니다. 이 과정이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셔서 6번 이상의 토의를 했다라는 것. 그 모임을 갖고 같이 토론하고 발제하고 뭐 공유한 그것이 저희의 이 연구회가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통해서 무슨 기술을 그렇게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겠네. 저희가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반영시키거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결론이나 합의점이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면 아주 좋죠. 그렇지만 그거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결과물이 우리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정도로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기대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쓰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풀씨라는 거는 이름에서 있듯이 저희가 사실은 많은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이러라는 의미인지 뭘 만들어내라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저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실무적 그 질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언제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그런 실무적인 거는 우리 다시 강림 실장님한테 넘기고 저는 여러분들을 꼭 이 풀시 연구회의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모임에서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죠? 굉장히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을 저희 이사장님께서 직접 사업 지지와 또 목적, 또 그 심사 기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신청해서 선정된 분들은 또 이후에 저희 이제 OT와 협약식 때 또 직접 뵙고 이후에 사업들 어떻게 그 모임 진행하실지 직접 여쭤보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저희 습관란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풀시 연구의 공부한 한 번들 다 보셨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저희 지금 화면과 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 선생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풀시 연구회는 환경안전 보건 분야 그 소규모 연구 모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5인 이상 연구자로 구성되어야 되고 연 6회 이상 모임을 받는 그런 연구회이어야만 합니다. 저희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는 한 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앞서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도 해주셨고 또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발제비, 회의비 등 모임 경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 기간은 저희 이제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21일 작성까지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 풀시 연구에 지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직접 신청서 쓰시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일정은 보이는 화면과 같은데요. 신청하시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 결과는 2월 26일 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된 팀에 한해서는 3월 4일 날 저희 재단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모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기쯤 돼서 그 활동하셨던 것들을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모이셨고 했던 내용들을 11월 16일 날 진행될 환경학술 포럼의 연구 모임 분들 또 따로 섹션을 마련해서 그때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지원 결과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결과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성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내역은 저희에게 주시면 되지만 그 관련해서 그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들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선발 개요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5인 이상 최대 20개 팀이고요. 제출 서류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들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앞서 방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제출하는 기간은 딱 그 6월 15일부터 21일 이 기간에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꼭 메모하셨다가 이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수하고 심사하고 선정하고 약정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은 지원까지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연구모임 대표자분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그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셔가지고요. 지원 기간까지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고 결과 보고서 제출할 때 지출 내역과 함께 내주시면 됩니다. 그때 증빙 서류 즉 이제 영수증은 별도로 저희가 받지 않고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지출 내역만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연구 모임 그 9개월 동안 모임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사진을 통해 사진이나 활동 내용을 저희 이제 재단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임 하다 보면은 장소 대여비가 꽤 많이 부담이 되시죠? 저희 재단의 이제 강당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다른 일정들을 갖고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재단 담당자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모임은 또 계속 진행되는 다음 풀시 연구에도 또 연장 지원 가능하시고요. 앞서 이사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집필이나 출판 지원 사업 등의 또 여러 가지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더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또 쓰시다 보면은 또 궁금하거나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때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전화나 저희 메일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또 추가로 질문이나 들은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주신 것들은 또 실시간으로 또 답변을 다 드려서 아마 거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는 걸로 알고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앞서 공지 나갔던 그 전화번호와 또 메일로 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사업 설명회 어떠셨는지요? 저도 이런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또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63분까지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풀시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좀 그 기간에 다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해주셔서 다 좋은 결과들을 얻으시기를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저희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 그 모든 분들께 또 해본드리고 풀시 연구회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만나뵐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모두 그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연아님 팀원 신청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저희 풀시연구의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